오늘은 이터레이터 패턴하고 컴포짓 패턴을 배워보겠습니다. 반복자 패턴인데 반복자 패턴은 자바를 조금 써보신 분들은 다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텐데 뒤에 이 컴포짓 패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리 구조를 우리가 뭔가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고요. 근데 이제 이터레이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들 어떤 형태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됐든 스택이 됐든 트리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 번씩 방문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반복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객체 구현 방법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차례대로 한 번씩 접근해서 뭔가 통계를 낸다든지 출력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자바 유틸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보통 컬렉션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필요할 때 생성을 해가지고 has next, next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자바 5부터는 그런 패턴 while문을 이용한 has next, next 같은 형태로 쓰지 않고 for each 문이라고 새 for 문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를 내부적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게 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어떤 컬렉션 타입의 반복자 기능을 만들고 싶으면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포문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반복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컬렉션 타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반복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또 자바 8부터는 그런 반복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때 그런 반복자를 이용하기보다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 전환시켜 가지고 좀 더 펑셔널 프로그램 스타일의 형태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볼 컴포짓 패턴은 트리 구조로 우리가 그 노드들을 구성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그 중간 노드나 단말이나 동일하게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패턴이 컴포짓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를 필요로 할 때 항상 또 컴포짓 패턴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교재에 나오는 예제부터 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반복자 패턴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빌이라는 동네에 다이너, 그 레스토랑이죠. 다이너라고 하는 일반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하고 팬케이크 하우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음식보다는 이렇게 빵 같은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데인데 두 개가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같은 가게에서 두 개의 메뉴를 동시에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각각에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각각은 따로따로 존재했으니까 구현을 했을 것이고 메뉴를 출력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놨을 텐데 하나는 다이너는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고 팬케이크 하우스는 어레이 리스트로 내부적인 구현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게 되면 하나는 그 요소들을 달라 그러면 배열을 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소들을 달라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가지고 하나로 바꿔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반복하는 것만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복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복자를 가지고 똑같은 그 반복자를 가지고 그 이것이 배열이든 이것이 어레이 리스트든 상관없이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이너도 처리할 수 있고 팬케이크 하우스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레스 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요 통합이 된 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메뉴를 출력하고 싶은데 양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get 메뉴 아이템 하면은 근데 다행인 것은 내부적으로 둘 다 메뉴 아이템이라는 요소를 그 타입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행인데 하나는 배열을 쓰고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get 메뉴 아이템스라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울러 수 있는 반복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반복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has next, next 두 개의 메소드를 보통 이제 제공을 합니다. 있니? 달라. 있니? 달라.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 내부적으로 어레이로 됐든 메뉴 아이템 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은 인터페이스 가지고 다이너도 반복해서 다 출력해 볼 수 있고 팬케이크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ext와 has next를 가지고 있는데 이 next의 의미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요소를 반환하고 다음 위치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s next를 물어보고 있니? 그 다음에 next를 달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ext 하니까 뭔가 다음 거 달래는 건데 next라는 건 현재 거 달고 다음 거에 가 있어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열로 만약 돼 있을 때에는 포지션을 증가시키고 포지션 빼기 마이너스 1 위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has next는 색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겹쳐서 쓰면 되고요. 실제 자바 유틸에 있는 이터레이터는 has next, next뿐만 아니라 remove 메소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터레이터 통해서 이 remove를 활용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 5 이전에는 이 remove는 보통 구현을 안 하고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바 8부터는 이 remove를 디폴트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remove를 안 만들어도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한번 있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반복자 패턴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간단한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뭐 간단한 거니까.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클래스를 만드는데 myList라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뭐야? 안 넣었는데. myList. 근데 범용 타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범용 타입으로. T 타입을 여러 개 유지하는 리스트. 간단한 리스트고요. 우리는 가장 쉬운 건 어레이 리스트를 구현하는 건데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열로 만약에 이런 범용 타입을 만들 때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회하기 위해서 생성자에서 배열을 생성해서 주는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가 편한데 그럼 나머지 구현이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없어서 배열로 가봤습니다. 리스트는 아마 자료 구조 시간에 많이 만들어 봤을 거죠. 그렇죠? 리스트는 보통 add 하는 거, delete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요소를 얻어내는 거, 뭐 get 같은 거, 그 다음에 is full, is empty 이런 5개의 메소드를 보통 가지고 있죠. 하나씩 각각 만들어 보면 is full 렌스가 사이즈이면 꽉 찬 거죠. 그렇죠? 사이즈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 요소의 개수랑 배열의 용량이 같으면 꽉 찬 거니까. is empty. empty는 사이즈가 얼마일 때? 0일 때. 우리 0으로 시작했으니까 되는 거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 2개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죠. add랑 get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직접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get 같은 경우에는 색인이 유효하지 않으면 예외를 발생시켜 주시고요. add는 뭘 주의해야 되죠? 꽉 찼을 때 넣지 못하죠?
보이지도 않네. 다 지금 조용히 다 했어? 이런 정도는 자료구조 시간에 하여튼 2학년 때 많이 해봤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아직도 잘 못 만들면 4학년으로 하기에는 또 또 뭐 해야죠? 이렇게 사이즈에다 아이템 넣고는 뭘 해야 돼? 사이즈를 증가시켜야 되죠. 이스프리 때 뭐 했어? 네? 예외 발생했어요? 그냥 네. 예외? 네. 그래서 그냥 일리가 안 되고. 혹시 풀일 때 배열의 용량을 간단하게 늘리는 방법 아시는 분? 자바에서 배열 가지고 노실 때 자바에서는 이 arrays라고 하는 utility 클래스를 잘 알아두시면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copy of라고 하는 것은 용량을 늘려주면서 기존 데이터를 다 카피해줘요. 그래서 플러스 1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량을 10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필요하나? 네. 필요하죠. 아니면 얘를 이렇게 가지 않고 바꿔줘야 되겠지. 여기는 항상 return false 해놓고 여기는 isF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재 사이즈하고 렌스를 비교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핵심은 아니고 지금 하려는 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뭐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원래는 제거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자를 만드는 게 중요해서 이런 애의 스트링을, 문자열을 뭔가 출력해 보고 싶을 때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이 배열을 지금 출력하는 거잖아요. 배열을 출력할 때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배열을 간단하게 출력. 그것도 역시 요 놈에 있어요. arrays. 그래서 있죠. 이렇게 우선 만들어 놓고 테스트 프로그램 하나만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널이 왕창 출력됐죠? 그건 어떻게 없앨까요? 널을 왕창 어떻게 없앨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없앨까요? 지금 add 1 했을 때 공간이 커졌다는 건 알죠? 5개를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add를 하니까 알아서 15개로 늘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이 추가된 건데 요거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아까 요거 배웠죠? copy of. 얘를 활용해 주셔도 돼요. arrays copy of list size 하면은 리스트를 그 배열을 얼마만큼 크기로 줄여줘요. 사이즈로 항상 취급하죠. 그러면 출력해보면 깔끔하게 출력이 되죠. 널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반복자 얘기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배열 혹시 자바에서 배웠을 때는 요 arrays 클래스를 잘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나름대로의 반복자를 추가를 해볼게요. 저는 프로젝트를 카피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my 리스트에 반복자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하는 게 implement iterable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얘는 iterable을 구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복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반복자를. 그러면 여기 에러 났죠? 이 unimplemented method가 있으니까 이거 눌러보면 밑에 뭐가 추가됐는지 보시면 요게 추가가 됐어요. iterator를 만들어서 반환해라. 그럼 이제 iterator를 실제 우리 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iterator는 보통 밖에다가 별도로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내부 클래스로 iterator를 만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iterator를 만들 때 별도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컬렉션 타입의 그 내부 클래스로 만든다. 왜 그럴까요? iterator라는 걸 뭘 접근해야 돼요?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죠. 그러면 밖에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번거롭죠. 우리가 그 데이터를 iterator한테 줘야 되죠. 배열이면 배열을 줘야 되고 뭐 딴 거면 딴 거를 줘야 돼요. 근데 내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부 클래스로 한번 iterator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메소드를 구현하라고 합니다. 이게 자바 AC이 아니라 그 전 모델이면 여기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와요? remove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remove가 안 나온 건 remove는 여기에 디폴트 메소드로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순회해야 될 때 뭐가 필요하죠? 인덱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0번부터 쭉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이 반복자를 생성하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has next는 어떻게 구현돼요? 인덱스가 뭐보다 작으면 있는 거예요. 뭐요? 인덱스가 뭐보다 작으면 아직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보다 작으면 있는 거죠. 그렇죠? 넥스트는 현재 걸 반환하고 인덱스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 증가되어 있어야 되죠. 다음 걸 가기 위해서. 그럼 인덱스를 우선 증가시켜 놓고 반환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런 이터레이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지금 순회하는 방법은 누가 정하고 있어요?
얘가 정하고 있어요? 얘가 정하고 있어요? 이터레이터가 정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정하고 있어요? 이터레이터가 정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터레이터가 정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이터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원하면은 뭐 거꾸로 가는 거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순회 방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오게 역으로 그 순회하는 이터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순회하는 방법이 정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return 뭘 해줘? new my iterator. 그래서 내가 반복자가 필요하면 그 내부 만들어 놓은 거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럼 실제 어떻게 쓰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옛날 스타일이다. 이터레이터를 받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선 합계를 계산하는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내부 들어있는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예배 에러니 임포트 해주시고요. 옛날에 했던 방법은 iterator.hasNext sum plus equal iterator.next. 이런 식으로 옛날 사용했던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번거로워. 그래서 자바는 이거를 간편화시켰어요. for each 문으로, for each for 문으로. C++도 C11부터인가, C14부터인가, C++14부터인가 for each for 문을 제공한다고 하죠. 그건 어떻게 하냐? for integer n list. 이렇게 해도 이제는 되는 겁니다. 리스트를 이 새로운 포문에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뭘 해야 되죠? 이터러블을 구현해야 돼요. 이터러블. 그럼 이터러블을 구현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자바 8에서는 이런 애들은 스트림을 이용해서 더 간편하게 계산. 이것도 간편하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스트림을 쓰고 싶다.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원래는 list.stream.reduce 0 integer sum.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에러 났죠. 에러 났어요.
스트림을 여러분들이 만든 마이리스트는 스트림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자바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컬렉션들을 스트림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에러 났죠? 여기다가 요거 create method stream in type my list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이게 아닌데 stream t java utility stream stream of로 쓰시면 되는데 이때도 한 가지 주의할 게 보통 자바의 경우에는 배열들이 어떻게 돼요? 용량하고 크기를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용량하고 크기가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용량은 15인데 지금 저장된 거는 6개밖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샵 그렇게 바꿔서 처리하게끔 하면 여전히 23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정 이렇게 변하는 자바에서 이렇게 구현한 스타일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전 자바 시간에도 배웠을 수 있고 스트림 쓰는 거는 조금 새로운 거긴 하죠. 혹시 이 관련, 이터레이터 만드는 것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 이터레이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내부와 외부 반복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한 반복자는 대부분 외부 반복자임. 내부 반복자는 반복자 내에서 각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해가지고 데이터만 주죠, 우리는. 그렇죠? 데이터만 줘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 반복자를 활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합계를 계산하든 평균을 계산하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인 거고 우리가 그거를 그 안에다가 안 넣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까지 뭔가 처리하는 것들을 반복자 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넥스트에서 데이터만 주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뭘 할지는 이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게 약간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비지터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걔는 보통 처리를 직접 자기가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르고요. 그리고 뒤로 가는 기능을 반복자에 추가할 수는 없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필요하면 추가하시면 돼요. 뭐 추가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구현하는 거는 이터레이터예요. 근데 자바에 보면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고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앞뒤로 가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필요하냐에 따라서 아주 단순한 거 필요하면 이터레이터로 충분할 거고 좀 더 복잡한 기능을 필요로 하면 자바에서는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구현해 가지고 사용해 보는 것이 괜찮을 거고요. 자바를 사용할 경우에는 항상 이터레이터를 이용해 하나. 저걸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for each 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for each문.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터레이터를 어떤 정해진 규격 따라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마일리스트 같은 것을 for each문에다가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바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바 유틸에 있는 이터러블, 이터레이터 등을 구현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뭔가 새로운 기능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리스트 이터레이터 갖고도 처리가 안 되면은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중스레드 환경에서는 우리가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는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반복하는 과정하고 저쪽에 수정하는 게 충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중스레드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구현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런 그 다중스레드 환경에서 세이프한 그런 그 이터레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순회 알고리즘 누가 정의하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누가 정의했어요? 반복자에서 정의했죠. 그래서 반복자에서 정의를 보통 하고요. 그래서 내부 요소를 직접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부 요소에 대한 접근, 사이즈나 이런 리스트 값을 쉽게 접근하려면 외부 클래스보다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아요? 내부 클래스로 이터레이터를 만들면 코딩하는 것이 좀 수월해지죠. 그런 면에서 자바에서는 이제 내부 클래스로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합 타입에서 순회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좀 무거워지는 그 클래스가 무거워지는 그런 것이 있고요. 강건한 반복자, 수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복자, 로버스 이터레이터라는 건 수정 기능. 아까도 보면 보통 remove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은 강건한 반복자가 됩니다. 왜? 반복하면서 데이터도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가다가 remove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자바 유틸에 있는 list iterator는 has next, has previous, next previous 뭐 별게 다 있어요. set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잡한 이터레이터가 필요하면 list iterator를 구현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프린시플이 나오는데 SRP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A class should have only one reason to change. 변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즉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는 단일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터레이터 기능을 컬렉션 자체에 포함되게 되면 그러니까 내부 순회하는 방법들이 여기 컬렉션 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얘를 수정해야 될 일이 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는 것만 하고 순회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거꾸로 순회하고 싶은 사람 한 칸씩 건너뛰어서 순회하고 싶은 사람 뭐 하는 사람 그거는 알아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게끔 하는 거죠. 별도 클래스로. 그래서 이런 SRP 원리도 이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따로 만드는 이유도 SRP 원리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여러 개 돌릴 때도 얘 자체를 묶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터레이터들을 그 리스트로 묶는 거죠. 내가 이터레이팅 해야 될 게 하나, 둘, 세 개면 걔네들을 복합 타입에 또 넣어서 걔네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프린트 메뉴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컬렉션 내부 구현과 독립적으로 컬렉션에 있는 개별 요소에 대한 일관되고 균일한 접근을 제공해 주고요. 이터레이터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컬렉션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점은 순서가 없는 컬렉션에 대해 어떤 순서가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만들 건지 외부로 만들 건지, 정적으로 만들 건지 동적으로 만들 건지. 그래서 정적, 동적은 요거는 그 다중 스레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정적 반복자는 요청이 있을 때 스냅샷을 딱 찍어가지고 그거 갖고 처리하는 거고요. 동적은 내가 가다가도 만약 누가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그 변화가 나한테 적용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거 만들기는 되게 복잡할 거고요. 반복자가 다양한 반복 방법을 그 순회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